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초 역대급 가뭄과 대규모 단수 사태 이후에 내놓은 상수도 대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의 상수도 평가에서는 4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무안 지역의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여론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무진대로와 수안지구를 잇는 광주의 대표 상습 교통 혼잡 구간 상무교차로 연결로가 2개 차선으로 넓어져 다음 달 개통됩니다. 남도학숙이 내년도 신규 입사생 726명을 선발합니다. 최근 경기 불황과 한파가 겹치면서 하루하루의 일당이 중요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통과 걱정이 큽니다. 더욱이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업체 부도가 늘고 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면서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직업 소개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새벽부터 나와서 일감을 찾지만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 이틀에 한 번꼴로는 공치는 날인데 한파보다도 생계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들어갈 때도 많고 이제 돈 나갈 때는 많은데 이제 일이 없으니까 많이 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력 시장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는데 올 들어 일감이 크게 줄어든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타격이 큽니다. 건설 현장에 거의 사람을 안 불러버리니까 그 아는 지인들 불러서 써버리고 인력 사무실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지금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이렇게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올 들어 광주 전남에서 금융비용과 인건비 등을 감당 못해 부도가 난 종합건설업체는 줄잡아 50여 곳. 전문 공사업체는 더 심해서 올 들어서만 250곳 정도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는 업체가 줄었습니다. 광주에서 올 들어 착공한 주택은 5,400여 호. 지난해 같은 기간 5,700호보다 5.1% 줄었고 지난 10년 평균보다는 41%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남 역시 올 들어서 10월까지 7,532호, 지난해 13,626호보다 38.5% 감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높아져서 내년 건설과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금리 때문에 이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주축 산업인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 걱정과 함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사들의 내년 줄도산 우려 등 한파보다 더 추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평년보다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도 안팎으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 이상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면서 내내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까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장기간 잔류하면서 내일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 구름은 많이 지나겠습니다. 또 이른 오전에는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 한 해 광주에서는 수돗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례 없는 가뭄은 물론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에서 일어난 상수도관 파손 사고와 올해 초 느닷없이 일어난 덕남 정수장 물난리에 이어 대규모 단수 사태까지 강기정 광주시장이 사과하고 여러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비탈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버린 흙탕물. 지난 2월
광주 전역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덕남정수장의 사고는 시설 관리 업무에 구멍이 나며 생긴 인재였습니다. 역대급 가뭄 상황에서 광주 전체 시민이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동시에 쓸 수 있는 물을 허비해버린 광주시. 이 사고로 37명의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179건, 1억 8천만 원 규모의 시민 피해 보상도 해야 했습니다. 고갈 시기가 늦춰지는 이런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시장으로서는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는 재발을 막겠다며 대책위도 출범시켰고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았는데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사고 매뉴얼을 손봤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개선 등의 대책도 내놓았지만 시민들은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선책 중에는 사고가 난 정수시설 개선 사업이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는 시작도 하지 못했고 내년에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전문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의지가 문제입니다. 광주시 상수사업본부의 핵심 간부들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이어서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주장을 했었던 기술직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에 간부급 공무원들이 대부분 정년을 앞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대규모 단수 사태 이후 쏟아진 대책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인가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시는 올해 가장 잘한 정책 중 하나로 노후 수도관 정비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부가 실시하는 자치단체 상수도 평가에서 광주시는 지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는 어땠을까요? 광주시의 자료를 요구해 받아봤더니 올해 역시 최하 등급, 4년째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사고가 나기 전 경고음이 4년 전부터 울렸다는 뜻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145만 광주 시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나타내는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입니다.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최하 등급을 기록했던 광주시의 세부 점수 결과는 매번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취재진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에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야 평가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9월 광주 MBC 보도로 공개된 광주시의 평가 결과는 3년 연속 최하 등급인 C와 D등급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 실적은 8점 만점에 3.2점으로 지난해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확보 항목은 지난해 1.17점에서 오히려 0.28점이 깎였습니다. 10점 만점이었던 정수공정의 운영 항목도 0.45점 낮아졌습니다. 특히 올해 2월 덕남 정수장 밸브 고장 사고로 중대 안전사고 발생 항목에서 20점이 감점돼 평가 결과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상수도 관리 실태 평가 결과 광주시는 올해도 4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내년에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표들을 가지고 실무 부서별로 분석을 통해서 계획 기간 내 사업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도구관 개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 평가 지표에 맞게끔 광주시로서는 4년 전부터 일종의 경고장을 받은 셈이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올해 초 대규모 단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성탄절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그제 저녁 8시 30분쯤 순천시 연향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 직후 인근 음식점에 들렀다가 손에 피를 묻힌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음식점 주인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67살 종업원 한모 씨가 육류 혼합기에 오른팔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씨는 사고 당시 기계에 고기를 넣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라남도가 역대 최다인 국비 9조 7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용역비 등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됐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기존 사업들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9조 755억 원. 올해 예산 8조 6,525억 원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대비해서도 4,734억 원이 추가 확보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9% 증가를 이뤄낸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로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SOC 예산이 1조 2,093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용역비 3억 원을 비롯해 목포역 노후역사 개축사업 설계비가 반영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 기존 사업들도 이어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안의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목포의 향토 음식진흥센터 설치 설계비 등 권역별 신규 사업 110건의 예산이 잇따라 확보됐습니다. 2년 연속 100건 이상을 확보하여서 전남 미래 100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주산업 육성과 남도 음식 세계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등 주요 사업들을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책들도 직접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년부터 전남 17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순차적으로 상향됩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실국장과 부단체장의 직급이 같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9만여 명의 무안군, 부군수 직급은 4급 서기관, 그런데 무안군 실국장 직급도 4급으로 갔습니다. 4급이 4급을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무안군 부군수의 직급이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이 상급으로 상향되는데 내년부터 전남에서 적용 대상은 인구 5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7곳, 인구 5만 명 이하 기초자치단체 10곳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고는 못 보죠. 근데 눈에 튀게 이렇게 탁 안 해도 이제 그런 게 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아무래도 급수가 이제 같다 보면. 우선 내년 1월 1일자 부단체장 교체 대상인 무안과 고흥이 먼저 3급 부이사관이 부군수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해남과 영암 등 나머지 5개 지역은 지자체 조례가 개정된 뒤 2024년 하반기부터 교체됩니다. 저희들이 3급으로 이제 전보를 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조례 개정이 늦어진 시군, 이제 부단체장 교체가 안 되는 시군은 이제 군수께서 한편 전라남도는 이번 주 중반쯤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군 단위 첫 3급 부단체장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의 대표 상습 교통 혼잡 구간인 상무교차로 연결로가 2개 차선으로 넓어집니다. 상무교차로는 무진대로 통행 차량과 수안지구 진출입 차량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출퇴근 시간 극심한 차량 정체와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확장 공사를 마쳤으며 내년 1월 중순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해 무안 지역 여론은 반대가 여전히 우세하지만
찬성 여론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무안군민 57.1%가 반대했고 찬성은 40.1%에 그쳤습니다. 무안군민 찬성률은 한국갤럽이 시행한 지난 4월 KBS 여론조사에서 30.6%를 기록했고 지난 6월 세계일보 여론조사 37.9%, 이번 여론조사 40.1%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무안지역 여론조사는 주민 1,027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이 내년 총선 나주 화순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예비 후보는 아마추어 윤석열 정권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마저 아마추어여서는 곤란하다며 민주당을 이끌 젊고 역동적인 또 정치 혁신을 위한 용감한 선택을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철 대표 축제인 화천군 산천어 축제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산천어 축제 방문객이 줄었는데 이번 축제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50만 명 회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의 핵심은 역시 꽁꽁언 빙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화천 산천어 축제장이 펼쳐지는 화천천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얼음이 20cm 이상 두께로 얼어야 하는데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얼음은 벌써 15cm까지 두꺼워졌습니다. 축제 당일 얼음 두께는 30cm가 될 전망인데 화천군은 매일 아침 잠수부를 투입해 축제장 얼음판 두께를 재고 있습니다. 그 안전을 최고 중점으로 지금 준비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빙판에는 산천어 얼음 낚시터와 얼음 썰매장, 피겨스케이팅장이 들어섭니다. 매년 인기를 모았던 산천어 맨손잡기 체험장과 짚라인은 올해도 다시 등장합니다. 높이 쌓아놓은 눈은 얼고미성 미끄럼틀과 대형 눈 조각으로 변합니다. 8,500개의 얼음 조각이 투입된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은 관광객 맞을 준비를 모두 마치고 공개됩니다. 경복궁과 만리장성, 산회관 등 유명 건축물이 얼음으로 재현됐고 100m 길이의 얼음 미끄럼틀이 마련돼 즐길 거리를 더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웅장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조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많은 캐릭터들도 많이 조각을 했으니까 화천군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 선등거리도 불을 밝힙니다. 지난 1년 동안 화천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산천어 등과 LED 조명이 읍내를 환하게 비춥니다. 밤거리가 아름답게 변하는 데다 관광객 유입 효과도 커 주민과 상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시장이라든가 모든 업소들이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요. 잘 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50만 명 방문 목표를 내건 이번 산천어 축제는 내년 1월 6일 막을 올려 23일 동안 화천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평생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한 할머니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생애 마지막까지 나눔을 몸소 실천했는데요. MBC 경남 박민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봉사 기록이라 적힌 빛바랜 일기장. 이웃에게 고기나 뜻 같은 음식을 나눠주고 도움을 준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지난 9월 82살에 돌아가신 공도연 할머니가 나눔과 봉사활동을 직접 기록한 일기장입니다. 17살에 시집온 할머니는 이웃에게 밥 동량을 할 정도로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근면 성실한 생활로 행편이 나아진 30대부터 할머니는 나눔과 봉사에 나섰습니다. 50년 넘게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학생을 위해 성금과 장학금을 쾌척했고 보건진료소 건립을 위해 사비로 땅을 구입해 어령군에 기탁했습니다. 할머니 소 몇 마리 미고 있는 축사가 있었어요. 그걸 소를 팔고 그 돼지를
우리 진로소를 짓기 위해서 기증을 하셨고 봉사 활동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마을 소득증대 사업을 독려하고 여성 주민들에게 한글과 자전거 타기를 가르쳤습니다. 어령 봉사왕으로 불린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사랑의 어머니 동상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근면 성실하신 거나 몸이 배가 계시고 자기가 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많이 사셨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리어카를 몰면서 나무를 내다 팔고 고물을 주어 번 돈으로 할머니는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시간만 나면은 고사리나 이런 거 뜯어가지고 말리셔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돈 조금 모이면은 어르신들 밥 사드리고 군에 장학금도 주고. 할머니는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시신을 의대에 실습용으로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돌아가신 남편 박효진 할아버지의 시신도 의대에 기증됐습니다. 두 분이 보여주신 유지와 고귀함을 잘 받들어서 정말 저희가 훌륭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데 두 분의 시신이 잘 활용되고 평생 나눔과 헌신을 실천한 작은 거인 공도연 할머니의 끝없는 선행이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2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도는 수준이고요. 내내 영상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까지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장기간 잔류하면서 내일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당분간은 미세먼지 정보 확인 꼼꼼히 하시고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은 많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영하 0.6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내 영상권을 보이는 지역도 많겠습니다. 신안의 현재 기온 7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10도,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도 11도 안팎으로 낮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겨울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